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1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0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92%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양증시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4,800억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4,400억을 매수하면서 오늘은 반대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옵션 만기 당일이었고요. 동시호가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 보합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 850억 매도, 기관 투자자가 1200억 매도하면서 한 2000억 가까이를 양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20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옵션 만기 잘 지나갔고요. 어제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하지 못하고 좀 눌러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증시는 큰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보다는 좀 상승 이후에 하락폭을 두고 이 비슷한 자리에서 주가 유지를 하는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크게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4,800억을 매도했고요. 어제 매수했던 것을 그대로 뱉으면서 지금 뭐 계속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4,400억을 매수했고요. 금융 투자가 2,900억, 나머지 연기금 투자자는 매도, 투신이 좀 매수를 했고요. 최근에 연기금 투자자가 매도세로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일 정도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이 수급이 코스피를 받쳐주는 수급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코스피를 받쳐주던 연기금 투자자도 조금씩 매도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제 장기화되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720포인트로 어제 반등했던 것만큼 또 하락을 했고요. 계속 이제 코스닥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저점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수급도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었고 외국인 투자자도 850억 매도하면서 양매도 좀 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연기금 투자자는 오히려 이제 코스닥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으로 좀 힘을 주는 모습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 썩 좋지는 않습니다. 나스닥도 지금 1.2%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저점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하루 반등했다라고 해서 쭉 올라간다라는 보장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떨어졌다 올라갔다가를 계속 반복하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점점 한 단계씩 저점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나스닥은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조정세가 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간 패턴을 보시면 이 121선을 깨지 않는 채로 움직였습니다. 많이 떨어지더라도 241선이죠. 241선 딛고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움직임이 단숨에 241선을 아래로 깨고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추세 자체가 지금 하락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봐도 지금 무방한 그런 상황이고요. 나스닥이 꽤나 크게 떨어지기 시작할 때의 패턴과 비슷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나오는 하락폭이 더 크게 나온다면 지금 섣불리 하루 이틀 가지고 증시에 대한 패턴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만 말씀드리면 2200포인트에서 고점을 뚫지 못한 채로 17000포인트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10%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반등을 한다라고 해도 이전에 보았듯이 N자로 내려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차트만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기는 어렵고 그럼 증시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많죠. 일단 시장에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그 시장에 부채가 많다라는 것은 그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걸 줄이지 못했을 때는 미국의 경제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제 상당히 힘든 구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재정 적자 축소를 지금 내걸고 계속 이제 이 채권에 대한 수요를 높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관세를 높이면서도 이제 이
그런 미국의 재정 적자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그런 연결된 정책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나스닥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런 이제 패턴을 그리면서 서서히 이제 떨어져야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 너무 과하게 떨어진다 싶으니 관세에 대한 정책을 좀 미루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캐나다에 대한 관세도 부과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이제 반전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카드를 쓸지 말지 계속 오픈했다가 오픈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 상황 자체가 벌써 이제 불확실성 큰 거고요. 트럼프가 어떻게 행동할지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자산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안전자산은 어디냐? 당연히 미국의 채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마저가 지금 이제 성공한 거죠. 그리고 니케이는 0.08%로 부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니케이도 계속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제는 확실히 니케이도 아래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의 증시 강세가 서서히 이제 밀리기 시작한다는 뜻이고요. 오랫동안 유지하던 박스권을 아래로 뚫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이제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을 때고요. 일본의 금리가 올랐을 때 급격하게 주가가 떨어지는 그림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이제 비슷한 모양새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계속 니케이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원달러를 보면 4원 정도 올라가서 1456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는 계속 높아지죠. 네, N자로 반등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상방 패턴을 만들면서 삼각형으로 이제 수렴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차하면 환율이 지금 위로 뚫고 나갈 딱 좋은 자리를 차트적으로 만들었고요. 실제로 이제 이 차트를 떠나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인하를 유도를 할 거고요. 금리를 한 번 내리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이렇게 올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 인하가 계속 미국의 원달러를 높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환율이 지금 2022년 대비해서 벌써 이제 10% 이상, 20%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20%만큼 지금 이제 수입산에 대해서 물가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2년 대비해서 지금 소비자 물가 지표를 보시면 쭉 계속 엄청나게 크게 올라왔었죠. 그 20% 플러스 또 이제 물가 상승률 계산하면 뭐 30%, 뭐 40% 이렇게까지도 올랐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당연히 경제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진퇴양난의 시기이고요. 금리를 올리지 않자고 하니 경제가 계속 이제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를 내리고자 하니 결국에는 환율이 또 올라가서 우리나라의 물가를 또 높이는 상황이 되고, 또 그러면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럼 지금 이제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시한폭탄처럼 계속 이제 이러한 폭탄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미국의 CPI 지표가 주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CPI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둔화 시그널이 보였거든요. 미국의 CPI가 2.8%로 예상치보다 모두 하회를 했습니다. 예상치는 이제 2.9%였고요. 0.1% 낮게 나와서 사실 뭐 크게 지금 예상치보다 하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도 이전보다 확실히 CPI가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런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고, 그 관세가 많아질수록 이제 물가가 또 서로 높아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계속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두 가지 방향을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예상치보다 물가가 높게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예상치보다 물가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물가가 높게 나왔다면 이제
이 둔화 시그널이 이제 고용 지표에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 PC 지표에도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차라리 물가 지표가 낮게 나와서 둔화가 이어지는 게 맞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확신을 한다면 적어도 이제 한 방향으로 이 취합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펼치기에는 더 좋은 방향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실 썩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제 관세에 대한 물가에 대한 압박감이 있는 상황에서 또 둔화에 대한 이 시그널이 좀 더 확실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움직임은 이제 시장에 따라 갈 수밖에 없고 시장은 이미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만 좀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수 선물을 보게 되면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CPI 지표가 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그래도 나스닥에서는 좋게 받아들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또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PPI 지표도 9시 반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지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어제 이제 좋았던 분위기가 한번 꺾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를 보시면 국제 금리가 4.3%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 CPI 지표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국제 금리는 내려가야 맞는 상황이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PPI 지표 발표에 따라서도 이 지표가 또 흔들릴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물가에 대한 그런 압박이 여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계속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는 67달러로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천연가스도 가격 좀 많이 내렸죠. 4달러까지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천연가스 가격들은 원자재 가격들은 내려왔는데요. 근데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이 금이라는 가격이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또 불확실하다는 뜻이고요. 한 달 평균으로 봤을 때 금값이 또 한 번 지금 최고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험 자산에서 계속 안전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 신호 자체가 지금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범위대로 지표들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그 심리적인 타격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 심리를 꺾을 수가 없겠죠. 결국엔 주식도 심리 반응으로 해서 기대치보다 높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상치보다 낮게 심리가 더 밑에 떨어졌다고 한다면 주가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게 지금 나스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좀 이따가 발표되는 PPI 지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계속 이제 환율에 대한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 이제 생각하면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압박감이 있습니다. 계속 이제 주목되고 있는 일본의 국채 금리입니다. 일본의 국채 금리는 다시 가격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1.52%입니다. 이게 계속 올라갈수록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일본의 이 많은 자금들이 이 금리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 일본의 중앙은행이 이 금리 정책을 발표할 텐데요. 이번에 동결을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언제 올릴지가 결정이 되겠죠. 대충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물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일본이 지금 금리를 높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장에 대한 압박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주목하면서 내일 또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시장 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400원 하락해서 1.5% 하락했고요. 25,8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였고요. 코스피와 동일하게 두산에너빌리티 상승해서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평소처럼 별로 없었고요. 26,000원 회복했지만
사실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일별 거래는 950만 주 정도로 진행되었고요. 전날과 유사했고 어제 반등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계속 이제 이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지금 유사한 차트를 그리고 있고요. 한번 큰 상승 이후에 떨어지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락 자체가 결국에는 코스피와 비슷하게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시적인 경제에 주가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래량도 이전처럼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세 자체가 21선 아래에서 좀 계속 주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좀 과열되었던 분위기가 조금 식어가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증시에 대한 분위기도 특히 미국 증시, 일본 증시가 좀 주로 조정을 많이 받고 있고 아직까지 반등을 한다라고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시장이 계속 눌러진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눌렀던 이제 그런 경기에 대한 침체 시그널이 또 한 번 나오기 시작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상황을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리뷰를 매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리뷰도 중요하지만 제가 앞서 이 종목 리뷰 전에 열심히 설명드리는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꼭 한번 시청을 하면서 계속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조정을 받았고 이러한 시장 상황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외국인 투자자 92만 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65만 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양매도 나왔고 금융 투자가 63만 주 정도 매도하면서 대부분의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도 19만 주 매도를 하면서 지금 뭐 5일 연속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신 그 다음에 보험은 이틀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하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하던 수급들이 최근에 좀 조정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10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매도를 끝내고 매수했던 것을 그대로 뱉어내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이제 이전에 우리가 분위기가 좋을 때 보던 상황과는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계속 보수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인 이제 그런 성장성을 분석해서 장기적인 접근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에서는 그러한 시장에 대한 흔들림이 있다면 가감없이 그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주의하라는 말씀 드리고요. 공매도 잔고는 26만 주까지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 뭐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사실 별로 중요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사원이 15만 주 정도 되었고요. 전날에 이어서 조금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1770만 주 정도 대차 잔고 나왔고요. 크게는 뭐 2000만 주 찍고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대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옵션 만기 당일에는 특별하게 많은 매도를 했던 외국인 투자자는 없었습니다. 수급적으로 특별하게 눈에 띄는 수급도 없었고요. 전날에는 이제 JP모건이 매수를 했고 반대로 신한증권, 골드만삭스 이러한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기가 끝났고 내일 금요일 이후에 다음 주 시장을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상세 물량을 보시면 외국인 추적 물량이 93만 주 매도해서 83만 주로 한 10만 주 정도 커버를 했지만 그래도 매도가 이어지면서 23.95%까지 이제는 24% 아래로 지분이 내려갔습니다. 뭐 여전히 많긴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처럼 지분에 대한 그런 하락률이 최근 들어서 높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 고점을 찍으면서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썩 지금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이 바닥 라인을 찍고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전체적인 거시 시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그런 좋지 않은 움직임들, 시그널들을 포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은 분명히 괜찮은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올라갈 때마다 일부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도 이제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뭐 끝까지 가보는 것도 괜찮은 상황이죠. 그래서 몇 년을 버티더라도 갈 수 있다면 그렇게 가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지금 이제 오랫동안 버티지 못하는 상황들, 1년 안으로 이제 주식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1년을 기다리기보다는 조금씩 지분을 계속 줄여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일본의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든지 미국의 많은 부채라든지 우리나라의 원달러에 대한 상승 압박이라든지 이러한 세 개의 큰 리스크들이 계속 집중되고 있고, 앞으로 저는 6개월 뒤에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하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 사실 이 상반기에 좀 주가를 많이 올려주면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좀 많은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직 그러한 상황이 지금 나오지 않아서 지금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체코 이 수주라든지 그 이외의 추가 수주라든지 그리고 미국발 AI 붐, SMR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힘을 받긴 했는데 그러한 성장 동력을 조금 떨어뜨리는 이제 경기에 대한 둔화 시그널이 나와서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얼마나 이제 길어질지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분석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상황은 좀 이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일단 전달 드리도록 하고요. 네, 계속해서 이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첫 번째 소식이죠. 두산에너빌리티가 2.2조 원의 사우디 가스 복합 발전소를 계약을 했습니다. 두 개 발전소를 이제 수주를 했고요. 나이리아 1 가스 복합 발전소, 루마 1 가스 복합 발전소입니다. 규모가 엄청나죠. 2조 2천억 원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우디에서 수주했던 프로젝트 중에 상당히 이제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지금 수주했다라고 밝혔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 발전소 건설 전문 회사인 세코3와 컨소시엄으로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공급, 설치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공정 일과를 수행하는 방식 EPC로 2028년까지 준공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총 1800메가와트급 가스 복합 발전소를 한 개씩, 각각 한 개씩으로 총 3600메가와트입니다. 3.6기가와트나 되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큰 수주를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신한울 3, 4, 5기 수준의 그런 이제 주기기급의 수주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가가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좀 이제 옵션 만기와 시장에 대한 그런 이 불확실성과 맞물려서 좀 이러한 아쉬운 움직임을 보이긴 했지만, 확실히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우디에서 또 한 번 수주를 크게 터뜨리면서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우디 시장에 계속 주목을 하는 이유는 사우디 내에 있는 그런 이제 가스 발전이라든지 이제 그런 SMR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주목이 될 겁니다. 사우디도 원유에서 이러한 첨단 에너지로 전환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많은 인프라를 깔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쏙 들어갔지만 네옴시티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좀 축소되어서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사우디라는 곳에 투아이크 주단조 공장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규모로 주단조 공장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게 지금 만든 지 꽤 됐죠.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올해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사우디 내에 이제 많은 이제 기자재들이 발주가 날 거고 생산을 해야 될 텐데, 당연히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 투아이크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사우디의 프로젝트를 특히 기자재 관련해서 많은 수주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 프로젝트에 상당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서
추후에도 계속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체코 원전에 대한 소식입니다. 요즘 뭐 매일매일 이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한수원 입장에서는 체코 원전 협상을 마지막 단계로 하고 있다. 3월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협상 타결 후 정부 보고를 거쳐서 계약 체결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협상을 마무리를 3월에 한다는 것은 그죠? 협상 타결 이후에 정부 보고를 거치기 때문에 적어도 이 기간까지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리고 이 체코와 또 그 이제 약속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뭐 바로 내일 할 것도 아니고 그것 또한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3월 안에 계약하는 건들이 좀 지금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 되었고요. 체코 측에서도 지금 계속 현지화율을 60%를 약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이 약속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본계약은 확실해 보이지만 기간이 밀리면서 조금 이제 그러한 불확실성을 활용할 수 있는 빌미가 좀 생기고 있다.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 단기적으로 주가를 흔들기 위한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도 편하게 그냥 4월에 계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의 야당도 이제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원전을 언급할 만큼 뭔가 이제 원전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꾸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가 원전을 홀대했다. 그래서 반성한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지금 뭐 진심인지 아닌지는 사실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최근에 와서 갑자기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요. 아무튼 지금 앞으로 이 적어도 원전에 대해서 정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도 원전에 대한 동의를 일부분 했고요. 재생에너지만 추진하던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믹스로 해야 된다는 것을 드디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RE100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넌센스라는 얘기였죠. 지금 선진국들이 재생에너지를 급격하게 늘리던 국가들이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지를 보면 결국에는 우리도 알 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AI라든지 첨단 에너지에 필요한 고밀도의 에너지가 이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넌센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인정을 했고 에너지 믹스로 가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이제 에너지의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앞으로 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던 간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그런 정책은 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다행히도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멘스 감에서 14메가와트급 해상풍력도 협력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우디에서 2.2조 가스 터빈 관련된 그런 수주도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는 뭐 이 SMR이라든지 체코 대형 원전 이런 것들 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삼각편대로 완전 이제 엄청나게 큰 수주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입장에서는 시장이 크게 유지가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단연 저는 이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주가도 뭐 3만 원, 4만 원 계속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에너지가 이제 수요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가정이죠. 근데 AI라든지 이런 아주 먼 미래를 보았을 때는 당연히 증가하겠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매년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수치보다는 이제 시장이 흔들리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또 과도하게 늘어났다가 뚝 떨어졌다가 과도하게 늘어났다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이제 기대치만큼 가다가 서서히 꺾이는 그런 지점일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이렇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짝 이제 수요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체크를 하면서 진행하자라는 겁니다. 자, 아까 내용을 계속 이어서 얘기하면 결국에는 독일이 유럽 내에서 탈원전을 가장 앞서갔었고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 독일이 탈원전 이후에 유럽의 전기료를 올리는 민폐 국가로 전락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이제는 뭐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50%에 달하는 비중을 만들긴 했지만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용량은 높게 만들었지만 전체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면서 그 용량이 크면 클수록 효율이 점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전체 에너지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지금 프랑스로부터 이 전력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이 독일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가니까 에너지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민폐 국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독일도 지금 정권이 바뀐 상황이고, 그 새로운 정권에서 원전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황이 바뀌고 있다. 에너지에 대한 효율성이 필요하고 에너지에 대한 안정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왜 그런 상황이 생겼느냐? 탈세계화 상황.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산업을 주도하는 이 기업들, 큰 기업들이 이 원전 에너지에 주목을 하고 있고 세배 확대에 대해서 공언을 했고, 이게 왜 필요하느냐?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들이 이제 AI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AI에 대한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건설을 위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준비를 했고요. 트럼프 차원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할 만큼 적극적으로 이제 이 상황을 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결국에는 지금의 시가총액은 사실 전체적으로 시장 성장성과 이런 시장에서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비중을 생각해 본다면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원들도 자신감 있게 이번에 주식을 그렇게 3만 원 중반에, 2만 원 중반에 매수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에 6개월에서 1년 동안 내가 주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오를 때마다 비중을 줄여 나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리뷰를 끝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성장성과 시장에 대한 불안정성이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 두 개를 계속 저울질하면서 리뷰를 하고 있고요. 시장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한 방이 터지면서 바짝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이제 세력주처럼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일단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